이제 무릎에는 무릎 관절에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무릎 관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무릎 관절 속에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을 보호해 주는 게 연골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정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연골과 정강이 연골이 만나는 위치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연골판이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탐침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탄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이나 뭐 등산이나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판이라는 것이 원래 왼쪽 그림처럼 매끄럽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너풀거리는 조직이 있고 찢어진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부드러운 연골과 연골 사이에 끼면서 구부릴 때 통증이 있거나 펼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부릴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펼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반월사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먼저 이제 구부릴 때 아프신 거는 연골판이 뒤쪽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구부릴 때 아파요. 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연골판은 뒤에 있는 연골판보다는 찢어지는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찢어지게 된다 그러면 무릎을 펼 때 아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이 가장 특징적인 연골판 팔의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좀 더 심해진 경우나 만성화된 경우에는 무릎이 붓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찢어진 연골판이 주변의 연골들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양반다리나 앞바다리, 좌식 생활을 하는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양반다리나 앞바다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이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증이 심하셔서 이런 자세가 불편하다든지 아예 하지 못한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무릎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무릎 모양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릎 아까 전에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대부분 연골이 있습니다. 네. 연골이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릎은 다른 관절하고 조금 다르게 네. 다른 연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골판이라고 부르고요. 예, 연골판은 이 연골과는 조금 다르게 네. 약간 섬유성으로 돼 있는 또 다른 연골이라 보시면 되는데 연골판이라는 것은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으면서 이 동그란 연골이 이제 교합이 잘 맞도록 위치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체중이 실렸을 경우에 연골에 갈 체중을 분산시켜서 1차적으로 우리 연골을 방어해주는 또 다른 연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가만히 쉬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럼 저절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스스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일단 심하지 않다 그러면 네. 2, 3일 정도 하시던 운동을 이제 일단 중지하시고요. 네. 무릎이 부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시겠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약물이나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거나 봉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식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도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네. 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저는 환자분들한테 평소 하시던 운동을 일단은 스탑하시라, 중지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또 조금 아프시면 운동을 해야지 내가 낫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시던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면 다친 연골에 손상을 더 주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하시던 운동을 중지하는 것이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시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 끼면서 그게 더 추가적으로 찢어진다거나 주변에 있는 연골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계단은 내려가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연골 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네. 계단도 피해 주시고 많이 걷지 않도록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보존적 치료로는 이제 진통 소염제를 통해서 부어 있는 염증 바늘 등을 낮춰드리고 또 진통 효과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연골 주사를 관절 속에 넣게 되면 이 연골 주사가 찢어진 연골판 주위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오. 두 번째로 연골 주사가 관절 속에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3주 정도가 지나도 호전이 어느 정도 없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3주 정도가 보통 연골판이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3주가 넘어도 증상이 있다거나 초기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구부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든지 펼 때 구부릴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의사분 한번 만나보셔서 검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실 저도 이제 양반다리나 앞바다리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즐기는 편이기도 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소파에 앉을 때에도 그냥 바닥에 앉아서 기대서 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주변 분들한테 이제 구부리는 동작을 좀 피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 장모님만 하시더라도 예. 이제 청소하시거나 그렇죠. 아기를 좀 봐주실 때 항상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는 동작을 많이 하세요. 네. 쪼그려 앉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무릎에 손상을 주시기 때문에 젊을 때는 모릅니다. 다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네. 대부분 이제 60대가 되시면 그때쯤 연골판이 이제 많이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퇴행이 오게 되고 네. 퇴행이 온 상태에서 이제 파열이 돼서 그 나이 때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희가 자식 생활권에 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네. 서양 할머니들은 이런 무릎 쪽에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권처럼 입식 생활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닥에 앉기보다는 소파를 사용하시고 식당에 가셔도 조금 의자가 있는 식당 이용하시고 혹여라도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도 무릎을 구부리기보다는 이제 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티가 난다고 하니까 저도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건 어때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네. 내려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요. 그렇군요. 네, 올라가는 것은 근력 운동을 위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보통 체중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무릎에 실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아래쪽에 이제 착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보통 뒤에 있는 연골판에 충격을 주고 그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골 또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많이 구부리는 동작 플러스 충격까지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는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고요. 계단 운동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라가는 거는 하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선생님도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계단은 내려가지 네, 예. 않는다. 네. 이 정도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도 좀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상이 심하거나 이제는 3주가 지나도 차도가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웬만하면 좀 수술은 피하고 싶은데 자, 수술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사례를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66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4일 전에 김장을 하고 난 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는데 김장을 할 때도 통증이 있으셨는데 다들 모여서 같이 하시다 보니까 참으시면서 조금 진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연골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MRI를 진행을 했고 MRI 상으로 연골판 파열이 확인이 돼서 수술까지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저희가 요즘 수술은 관절경이라고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는데요. 네. 보이는 화면은 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본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이제 허벅지의 연골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그 대퇴부 정강이 쪽의 연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보시면 이 주위
사이에 껴있는 게 연골판인데 저희가 이제 탐침이라고 부르는 것을 잡고 들어올려 보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울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단순히 여기만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부에 있는 연골을 건드리기 때문에 네. 지금 사진처럼 대퇴부 허벅지 쪽의 연골이 일부 이제 너플너플거리는 모양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저희가 기구로 이제 다듬게 되고요. 원래 있던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을 다듬게 되고 기능을 하는 부위는 남겨두고 기능을 하지 않는 부위는 다듬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무릎은 전혀 안 아파하시고요. 친구분들이랑 골프도 잘 치시고 잘 다니고 계십니다. 와, 네. 그렇군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목 원장과 무릎 연골 지켜야 오래 산다, 건강하다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 문의 가능하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경으로 이 찢어진 연골을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절경이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환자 입장에선 좀 무섭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늘로 하는 관절경도 외국에서는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도 시행하고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톱 한 마디 정도, 대략 한 5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구멍을 칼집을 살짝 내고 그 칼집을 통해서 그 속에다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관절경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절개하는 수술이 이제 주였다 그러면 이제 한 90년대부터는 이제 관절경 수술이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관절경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하는 수술과 관절경으로 한 수술은 이제 물론 차이는 있고 저희가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절경 수술은 일단은 크게 째지 않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작아요. 네. 그리고 관절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할 때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꾸 관절 속으로 물을 관류를 시키거든요. 물을 넣었다가 뺐다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경 수술은 공간이 좁은 곳에 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수술하시고 3, 4일 정도는 무릎이 좀 부어 있을 수 있고요. 네. 무릎이 부어 있기 때문에 3, 4일 정도는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그리고 좀 회복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더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만약에 봉합을 하지 않고 단순 절제만 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수술법은 절개술인 거죠? 절개는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절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시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절개냐 비절개냐를 따질 때 관절경 같은 경우는 비절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이제 시술 부위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경을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절제술, 파열된 연골을 좀 절제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파열된 연골 자체는 기능도 없을 뿐더러 그 연골이 파열돼 있는 게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연골이나 연골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운동을 더 많이 하시거나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괜찮은 연골판까지도 같이 이제 파열되는 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리고 펴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시던 운동을 하지 마시고 네. 구부리면서 체중이 들어가는 계단 내려가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양반다리, 앞바다리 같은 것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봉합하는 수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봉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7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군인이시고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가 최근에 심해지셔서 내원하셨고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MRI상 병변을 확인하고 관절경 이제 수술을 시행했고요. 저희가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연골판인데요. 중간에 이제 터져 있는 부위가 확인이 돼서 이 터져 있는 부위를 좀 다듬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해준 다음에 이 봉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주사를 안에다 이제 삽입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환자마다 네. 치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절제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봉합술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가 절제를 하느냐 봉합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씩 있고 한쪽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얘기하는 이유가 뒤쪽에 뿌리가 있고 앞쪽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절의 바깥쪽, 우리 이제 피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쪽이 관절의 이제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절막, 즉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막에 가까울수록 혈관 분포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이 많다는 건 뭐냐면 혈관에서 여러 이제 봉합하고 난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 혈관이 가야지 이게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절 내에 이렇게 혈관이 가지 않는 부위는 아무리 봉합을 해도 이게 다시 재파열되시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관절막에 가까운 부위가 파열됐다 그러면 최대한 기능을 살리고 봉합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바깥쪽 관절 막 같은 경우에는 봉합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수술법, 봉합술과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 나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열 원인 뭐 정도에 따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관절의 위치에 대해서 연골판 파열 맞아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이 파열이 된 원인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례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이게, 연골판이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쭉 찢어져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 경우는 15세예요. 예, 중학생 남자인데요.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으면서 무릎이 이제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는 연골판 뒤쪽도 같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네. 오른쪽 같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78세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아주 건장하고 이제 건강한 분이신데 비루를 좀 나르시다가 무릎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었고, 네. 실제로 이제 관절경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은 연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건강하셨지만 연골판의 파열이 아주 심했고 만성적으로 파열이 돼 있어서 왼쪽 사진처럼 건강하고 하얀 연골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색깔도 조금 누렇고 그리고 조직 자체도 너플너플거리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 이런 조직으로 이제 돼 있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15세 남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드렸고요. 78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절제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봉합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골이 많이 이제 급성으로 터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골을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골판을 절제하게 되면 연골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이제 터져 있는 연골판을 굳이 남겨놓는다고 기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좀 다듬어주거나 봉합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절을 쓸 일이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연골판이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년, 2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네. 젊은 분에 한해서는 뭐 예를 들면 40세 이전, 35세 이전에는 가급적 연골판을 봉합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연세가 60, 70 넘어가시게 되면은 봉합보다는 절제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 절제를 하고 난 이후에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최소 6주 이상 목발 보행이 필요하시고 재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거나 이제 재활을 잘 따라주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파열 위험이 있어서 보통 나이와 그리고 연골판의 상태, 이게 오래된 파열인지 급성 파열인지에 따라서 봉합과 절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또 젊고 외상성일 경우에는 이제 봉합술을 선택을 하고, 고령이거나 혹은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절제술을 고려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15세면 어찌 보면 성장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네. 성장기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들이 수술을 하는 거 괜찮나요? 혹시 뭐 성장판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득과 실을 이제 따져서 네. 득이 더 많다면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관절을 봉합한다거나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봉합한다거나 절제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장판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흉터는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재건술을 같이 받은 친구인데 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이제 뼈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성장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성장판을 피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그 성장판을 피해서 구멍을 뚫다 보니 성인에 비해서는 좀 이상적인 터널 위치가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장판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상적인 터널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르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봉합술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이제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써야 되는 시기가 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또다시 봉합한 부분이 파열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30% 정도에서 이제 재파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붙고 일부는 붙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네. 일부 이제 재파열된 부위만 좀 다듬어 드리면 예. 연골판이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파열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인의 혈액을 뽑은 이후에 그 혈액을 이제 비커에다 이제 돌리면은 혈액 응고가 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혈전을 좀 덩어리로 만들어서 연골을 이제 봉합한 부위에 혈전을 끼워 넣게 되면 이런 혈전 안에는 혈장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혈액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봉합의 결과율을 이제 높여줄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혈전은 우리 피 안에 떠돌아다니면 되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게 이용될 수 있는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군요. 좀 신기하기도 한데 또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혈전이 몸 안에서 생기면 안 좋지만 네. 그 일종의 이제 혈액을 이용해서 봉합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혈전을 사용하기보다는 뼈 속에서 이제 좀 피를 내서 그 피가 이제 오. 봉합 부위에 가는 방법을 좀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요 앞쪽 부분에 기능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가 관절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네. 요 부위인데요. 요 부위를 뼈를 조금 깎아내는 기계를 통해서 깎아주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혈액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혈전을 뽑아서 일부러 뭉쳐서 넣지 않더라도 아. 저 부위를 통해서 혈액이 나오고 안쪽에 있는 골수 쪽에 있는 소량의 줄기세포가 나와서 봉합하는 부위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봉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을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같이 터져 있는 연골판을 꼬매게 됐을 때 결과가 그냥 꼬매는 경우에 비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 네. 이유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뼈에 터널을 뚫어주거든요. 그 부위에서 이제 또 혈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봉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고 이 방법 또한 그런 아이디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피가 통하게 되면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아까 연골판을 봉합을 할 때도 네. 혈관이 있는 부위를 봉합을 하고 혈관이 없는 부위는 이제 봉합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봉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이 다치고 회복을 할 때 혈액 속에 우리 몸이 이제 그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혈액을 이용해서 치료에 사용하는 게 뭐 골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콜라겐이네요. 예, 예. 저희가 그 요즘에는 합성 성분인 콜라겐을 이용하는데요. 네.
그 콜라겐이라는 것은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인데 콜라겐 성분을 이용해서 봉합한 부위에 삽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콜라겐 또한 사용해서 봉합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사실 그 반월상 연골판 파열 중년 여성의 무릎 통증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희가 40세 이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봉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네. 중년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절제를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열이 만성으로 돼 있거나 네.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저희가 절제술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중년의 나이 40에서 60대 혹은 60대에 조금 넘어가는 나이를 할지라도 꼭 봉합을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 파열도 있습니다. 네. 사례를 볼까요? 예. 네, 그 사진을 보시면 그 57세 여성분이시고 등산이 취미신데 네. 한 달 전부터 아프시다가 너무 아파지셔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경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연골판의 뿌리 쪽이 이제 터진 분이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모식도를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고 뒤쪽인데 안쪽 연골판의 뒤쪽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에서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게 이제 퇴행성 변변이 자주 올 수 있고 퇴행성 변변이 쌓이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봉합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뿌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꼬매는 것만으로는 봉합하는 것만으로는 뼈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뼈에 터널을 뚫은 다음에 그 터널에 이제 봉합한 실을 빼서 단추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이후에 운동도 잘 하고 계시고 무릎은 안 아프시고 제가 등산보다는 좀 트레킹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하루에 뭐 스쿼트 한 100개 정도 하시면서 체중도 빼셔서 지금은 통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 아마 이것을 이제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그 연골판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염이 좀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컸었는데 네. 연골판을 봉합해 줌으로써 연골판 기능도 살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릎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이 있다면 네. 관가하지 마시고 진찰을 받고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물론 조금 쉬어봤을 때 호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통증이 있다고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지내시거나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한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그렇죠. 파열을 큰 파열로 키워서 수술적 치료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이 있다, 무릎이 부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